어떤 그 지식이 축적될 수 있는, 그리고 그 경험이 공유될 수 있는 장소가 이 위키 사이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전에는 저희 인문정보학교실 박사과정에 있는 서소리 선생이 이 위키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문법과 현찬 팁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주시겠습니다. 네, 서소리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소리입니다. 첫 페이지의 강의 목적과 내용과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에 대해 적어놨는데요. 저 이번 강의에 큰 두 가지 저희가 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키가 뭔지 그것을 이해하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직접 위키 문서를 작성을 해봐서 더 이상 위키에다가 글을 작성하고 자기 의견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그런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그 두 가지가 저희의 이번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위키가 무엇인지 그 위키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히 하는 생각이 위키 대가가 위키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위키는 위키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위키 엔진, 위키 애플리케이션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위키 소프트웨어의 기능적인 요건은 첫 번째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에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크업 언어인 위키 문법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사용자들이 함께 문서를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는 혐오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용어들에 대해서 좀 생소할 것 같아서 하나씩 짚어드리자면, 웹 브라우저는 웹 페이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다들 인터넷, 우리가 흔히 인터넷 한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그 프로그램 있죠.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아마 익스플로러일 테고, 요즘에 크롬도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 이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위키 같은 경우에는 이 웹 브라우저 상에서 바로 문서를 작성을 하고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기존의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편집을 하거나 작성을 할 때 별도의 에디터 프로그램이라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메모장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웹페이지와 관련된 에디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그것의 페이지를 작성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만 웹에다가 문서를 올릴 수가 있었는데, 위키는 그냥 바로 익스플로러 창에서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크업 언어를 사용한다는 건데요. 이 마크업 언어는 태그를 이용해서 문서나 데이터의 구조를 명기하는 언어. HTML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웹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언어로 주로 서식과 관련된 것들을 지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글자 크기는 크게, 이거의 글자 색깔은 무슨 색깔, 이런 식의 웹페이지의 형식적인 것들을 정의해주는 언어죠. 그 다음에 XML은 문서의 의미와 구조에 대해서 명시해주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KML 같은 경우는 지리 정보를 기술해주는 언어로서 예를 들어서 좌표, 경위도 좌표 등을 기술해주는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키도 이런 것처럼 마크업 언어, 같이 꼬리표를 달게 되는데요. 어제 혹시 위키를 설치할 때 저희가 처음부터 제일 많이 대기하고 있었던 화면 중에 이 꽃 그림이 기억나시나요? 네. 이 꽃 그림에 보면은 옆에 대가루가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위키 약간 상징적인 마크업 언어인데요. 저 대가루를 어떤 단어 양쪽에다 넣으면 그 단어에 링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키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마크업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키의 성격을 규정짓는 가장 큰 특징 중에 또 하나가 협업 소프트웨어라는 건데요. 이것은 나 혼자만 위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어떤 공동의 프로젝트와 공동의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그것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게 그런 필요한 기반이 되어주고,
그래서 위키 같은 경우 보면은 토론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 토론에서 주로 이제 그 어떤 문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제기를 하죠. 이 문서의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뭘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 위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 문서가 좀 더 발전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토론을 하고 그 토론 결과가 문서에 반영이 돼서 보완이 되고 그런 식의 구조를 가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가장 이제 좀 많이 드는 질문 중에 위키 하면은 그거 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날려버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런 걱정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데 위키에서 사용자별로 권한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보통 이제 관리자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집필자가 있을 수가 있고 교열자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룹들 여러 가지 그룹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그 그룹별로 그룹을 나누어서 이 그룹에는 크리에이트만 할 수 있게 이 그룹은 에디트만 할 수 있게 이 그룹은 모든 권한을 다 주게 이 어떤 그룹을 리드만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권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업무와 관련돼서 정해진 역할들을 담당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위키는 위키 소프트웨어를 말하고 이 위키 소프트웨어는 웹 브라우저 상에서 바로 문서 작성과 편집이 가능하고 또 마커 언어라고 불리는 태그 표시가 달린 위키 문법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환경 그게 바로 이제 위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키 소프트웨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가 어제 설치한 위키 소프트웨어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거는 미디어 위키입니다. 미디어 위키고 위키백과 저희가 제일 가장 알고 흔히 접할 수 있는 위키백과가 이 미디어 위키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이제 너무 많으니까 위키 소프트웨어를 각 스펙별로, 그러니까 각 기능별로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좌측에 쭉 목록이 있죠. 이게 다 위키의 위키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능과 내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서 이 위키가 좋겠다 하는 것들을 골라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최초의 소프트웨어가 이제 조금 약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거 집어넣었는데요. 이 아랫분에 계신 이 워드 커닝엄이 최초의 위키를 만들어내신 최초의 위키를 고안해낸 그 분이십니다. 이분은 프로그래머셨는데요. 회사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같은 그 프로그래머들끼리 어떤 유사부품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그 코드 관련된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더 빠른 웹, 그러니까 위키가 하와이어로 빠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빠른 웹을 만들겠다 해서 위키 웹이라는 걸 했습니다. 우리 보통 www 할 때 그게 이제 웹이잖아요. 근데 나는 그 웹이긴 웹인데 더 빠른 웹이다 해서 위키 앱이라는 그 이름을 적어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키 앱 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이게 그 처음 고안된 위키 웹인데요. 딱 처음에 드는 의문은 그거일 수도 있어요. 뭐야 이게 일반 웹페이지랑 뭐가 달라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보는 위키랑 또 좀 다르죠. 그래서 뭐가 달라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계속 말씀드렸겠지만 바로 이 그 웹페이지에서 바로 문서에 편집을 할 수 있고 작성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게 어떤 특정한 관리자만의
역할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키에서 위키가 빠른이라고 했잖아요. 뭐가 빠른 걸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우선 확실히 그 간단한 마크어 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HTML이라든가 웹페이지를 만드는 언어보다 좀 빨리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접근과 관련된 그러니까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만약에 홈페이지를 갔는데 오류를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관리자한테 전화를 해서 여기에 뭐 수정이 있으니까 오류가 있으니 바꿔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해야 거기서 이렇게 해주고 해서 좀 되게 오랜 시간 바로바로 수정할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발견한 오류를 바로 그 자리에서 빠르게 간편하게 어려운 프로그램 언어가 아니라 간단한 그런 언어로 접근을 해서 수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 그런 점에서 위키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위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위키는 하나하나의 문서를 이제 위키 문서라고 부르고 그 위키 문서는 하이퍼링크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복궁이라는 위키 문서가 있으면 경복궁이라는 정보를 쭉 서술하다가 어떤 의미가 있는 정보 요소들 그것들은 하이퍼링크로 연결해서 그거에 관련된 정보는 그 페이지로 가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문서가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거 이게 하나의 위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퍼링크의 중요성 위키에서의 하이퍼링크가 차지하는 중요성 가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어떤 게임이 있는데요. 이걸 위키워라고 불리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면 이미지가 없고 시우드가 파괴도 없고 이 게임이 규칙이 뭐냐면 시작지와 목적지를 정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작지는 원빈이에요. 그러면은 목적지는 떡볶이예요. 그러면은 원빈이라는 문서에서부터 떡볶이라는 문서까지 원빈이라는 문서부터 떡볶이라는 문서까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도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이제 이기는 그런 게임인데요. 저희가 한번 해볼 겁니다. 이거 한번 우선 위키 백과 한번 페이지에 다들 들어가 보셨어요. 근데 다만 주의해야 할 규칙이 있는데요. 위키 백과 내부의 문서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 가면 안 돼요. 내부로 가면 외부로 가면 안 돼요. 민중문화 대백과사전으로 간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내부에서만 움직이는 건데요. 이건 제가 출발지와 그 목적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시는 분은 저요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따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오후에 또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의 상품이 치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발지를 치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검색창이 여기 우측 상단에 있거든요. 여기다가 치맥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놀라운 건 치맥이라는 페이지가 있다는 건데. 다들 춤에서는 동일해야 되니까. 다들 치맥 페이지 가셨나요? 네. 자, 그럼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네. 좀 많이 느려가지고.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아, 아직 헷갈리시는 다시 말씀을 드릴. 자, 여기 보면은 우선 위키에서 링크가 있는 표시는 가장 이제 파란색 표시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중국, 그 다음에 별에서 온 그대, 그 다음에 위에서 또 없어요? 없어요. 그 위에 있나요? 아니 저 위에서부터 치킨 치킨 제일 위에 치킨 그렇죠. 위에 치킨이 있고 맥주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되게 좀 쉬운 상황이에요. 왜냐면 링크가 저밖에 없거든요. 저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하셔서 어디에 있을지 잘 선택하셔서 가는 건데 이게 지금 누르면은 별에서 온 그대라는 페이지로 가는 거고 저 치킨을 누르면 치킨이라는 페이지를 가는 거고 맥주를 누르면 맥주라는 페이지를 가는 건데 이렇게 링크만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제가 목적지로 말한 그 단어가 저 제목인 그 문서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파란색으로 떠 있는 단어는 링크입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딴 데로 이동하니까 잘 이동하셔가지고 목적지로 최대한 빠르게 이동하시는 분이 이동하십니다. 목적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지는 지금 저희가 앉아 있고 저희가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입니다. 검색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한테 클릭이요. 클릭으로만 가셔야 돼요. 됐습니다. 아직 두 분 더 남았습니다. 두 분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원 선생님께서 그 경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치맥부터. 치맥이 유명해진 게 별에서 온 그대 시대한 것 때문에 그걸 노렸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제가 한번 해야 돼요. 조선왕조실록까지 있어요. 아, 예, 그렇죠. 네. 이게 조선왕조실록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제 뭐 시나리오가 나오고 이렇게 됐다는 걸 제가 또 기사를 접했던 게 기억이 나서 어쩌고 봤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것은 국사통찰위원회에서 하지 않았을까를 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아래로 내려오셔야 되고요. 보존 및 번역에서 네. 여기서 제가 또 알고 계신 김정배 예, 총장 그런 식의 너무 담당하셨던 걸 알고 있어가지고 찾아서 왔습니다. 선생님이랑 두 번째로 손대신 선생님이랑 경로가 똑같네요. 네. 저분만 다릅니다. 선생님 경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일단 중국으로 들어갔고요. 중국이요? 그리고 대한민국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박정희가 알았습니다.
나고 여기서요? 정신문화 연구원 있어요. 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찾아오셨어요. 못 찾아오시고 했는데 여러분은 치맥에서 한 주년까지 다 찾아오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게임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 하이퍼링크가 뭔지 또 왜 중요한지를 알겠어요. 그 위키 시스템을 활용한 어떤 인문학 분야에서의 프로젝트 두 개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하나는 C텍스트입니다. 이건 차이니스 텍스트 프로젝트로 처음에는 그 개인이 철학과 관련된 중국 고대 문헌들을 다 모아놓은 사이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원문,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번역문 해서 이것들을 사용자들이 같이 번역을 하고 번역을 할 수 있도록 그 위키 기반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페이지를 가보게 되면요. 에디팅 위키 이 사이트를 사용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편집을 하고 어떤 식으로 내용을 기술해야 되는지 그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이용 매뉴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텍스트에 그 오류를 잡는다거나 번역을 한다거나 하는 식의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테나 프로젝트라는 건데요. 이거는 유럽에서 유로피아나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그 유럽에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에 있는 모든 그런 문화유산들을 문화유산 정보들을 유로피아나라는 하나의 사이트에서 직접을 해서 제공을 하는 그 사이트가 유로피아나인데 그 유로피아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각 박물관에 어떻게 그 각각 데이터들 각각 그 각 박물관에 있는 디지털 자원들을 어떻게 수집을 하고 또 그걸 필요한 기술들을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고 즉 그 프로젝트와 관련된 일련의 모든 사항들을 위키 기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표준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외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 위키 시스템에서 공유를 해서 그런 사람들의 참여를 위한 그 기반을 만들어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다음 조금 쉬고 그 다음부터는 직접 위키 문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자기소개 페이지로 간단하게 위키 문법들을 사용을 해보면서 몸을 풀 거고요. 또 다시 그 다음에 좀 더 재밌는 내용을 한번 많이 직접 문서로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또 여기 계정을 만들면 이렇게 환영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떠요. 그럼 저희는 계정을 만든 겁니다. 한 가지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만든 계정은 아까 보셨듯이 2016 디지털 인문학 교육 워크샵 위키에 계정을 만든 거예요. 이 계정 가지고 위키백과 가서 로그인하면 안 돼요. 그렇죠? 다른 위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위키의 계정을 만들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자기가 입력한 사용자 그 계정명이 뜨죠. 이 계정을 만드는 이유는 이따가 파일을 올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편집을 할 때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IP 주소가 뜨는데 파일 같은 거 올릴 때는 반드시 계정을 만든 사용자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거뿐만이 아니더라도 어떤 공동의 프로젝트를 해 나갈 때 아무래도 사용자로 등록을 해서 그 프로젝트에 맞는 그 권한을 부여받고 하는 게 관리자 입장에서 또 편하니까요. 그 계정을 만드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정을 만들었으면 이제 급하게 만든 저희 위키 페이지인데요. 이 목차가 뜨죠. 1번 소개, 2번 일정, 3번 참여자, 4번 결과물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자기소개 페이지 혹은 자기 페이지를 만들 건데요. 위키에서 페이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새 문서를 만드느냐, 어떻게 만드느냐 한번 딱 보시면 아무리 뒤져도 새 문서 만들기라는 버튼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키에서 새 문서를 만들 때는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이름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겠어요? 그래서 김바루라는 이름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빨간색으로 이 위키에 김바루 문서를 만드세요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문서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문서를 만드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을 클릭하면 여기 딱 보면은 김바루 하고 없는 문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서를 만들어라 해서 이거를 클릭해서 여기서 이제 문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키에서는 검색을 통해서 당신이 지금 만들고자 하는 위키 페이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물어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만약에 있으면 기존의 페이지에 더 발전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지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검색을 해서 그 자기가 만들고 싶은 콘텐츠가 비슷한 게 있으면 거기에 발전하고 보완해 나가고 없으면 이렇게 새로운 페이지를 만드는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서 들어갈게요. 네. 그 자기소개 페이지를 만들 건데요. 이게 항상 그 자기소개 페이지 만드는 건 되게 쑥스러운 일이라 제가 정할게요, 그냥. 우선 기본 정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정보. 이 기본 정보에는 이 기본 정보에는 우선 내 이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자. 그 다음에 영문 이름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어디 소속되어 있는지 소속 정보도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소속. 그 다음에 전공이 무엇인지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기본 정보 말고 이런 제목을 달아볼게요. 워크숍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이라는 항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내가 만난 사람들. 여기에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서 기념, 관계, 지도교수. 또 룸메이트를 또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밑에 관계 룸메이트. 그 다음에 서술이 관계 후배. 그 다음에 강혜원 관계 옆자리. 뭐 이런 식으로. 우선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네. 적당히 입력하셨나요? 그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써볼게. 하고 싶은 한 마디가 아니라 하고 싶은 세 마디를 한번 해볼게요. 하고 싶은 세 마디. 그래서 다 적으신 분은 저장을 누를게요. 확인하셨나요? 근데 아까 저희가 입력할 때는 분명히 엔터도 치고 그랬는데 다 무시가 됐죠? 다 그냥 한 줄에 나와버렸어요. 위키는 기본적으로 분단 나눔을 할 때 엔터를 2번을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한 줄 띄고 싶을 경우에는 엔터를 2번을 치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 문법을 적용해 나가볼 텐데 우선 이 문서는 다시 편집을 여기에서 이제 이 문서를 편집하고 싶을 때는 우측에 보면 편집이라는 탭이 있어요. 이 편집 탭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편집할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적용을 해볼 텐데요. 이 문서는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본 정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워크샵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 세 번째는 하고 싶은 세 마디에. 이 단락을 나눌 때에는 기본적으로 등호 표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락으로 설정하고 싶은 그 제목에 양쪽에 등호 표시 2개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본 정보 양쪽에다가 등호 2개 입력하시고 워크샵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 양쪽에 등호 표시 2개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세마디에 또 등호를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아까 전에 위키에서는 다 문단 나눈 줄 넘김이 엔터가 2번이라고 했으니까 엔터를 한 번씩 더 입력을 해줄게요. 기본 정보만 여기랑 기본 정보랑 하고 싶은 세 마디 이 정도만 네 하고 한번 저장을 해서 확인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등호 표시를 하니까 이게 단락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폰트도 전체적으로 좀 커졌죠. 그리고 보면은 밑에 약간 줄이 생긴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단락을 나누고요. 만약에 지금 이 기본 정보 밑에 또 밑에 하이 단락을 나누고 싶다. 그러면은 2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 하이는 3개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 더 하이는 4개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단락을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지금 이름 김바로 이름 한자 영문 소속 정보 이것을 그 돌리기호를 써서 번호가 없는 목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거 같은 경우는 그 앞에다가 별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 한자, 영문, 소속, 전공 앞에다가 별표를 한번 다 달아볼게요. 다 달아보시고 저장을 눌러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번호는 없는 동그란 기호에 목록이 생긴 걸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슨 위키 문서에서 목록을 만들고 싶을 때 목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콘텐츠가 있으면 이렇게 별표를 써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워크숍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들죠? 예를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이 워크숍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 이거를 보면은 어떤 걸로 혹시 이렇게 막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스토리. 네? 제가 원하는 답이 나왔어요. 표로 표로 만들면 딱 좋을 것 같죠? 그 이름 관계 두 개의 열과 저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줄. 이 딱 표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표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위키 문서에서 표를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저희 그 프린트 무료도 있는데 제가 이걸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하냐면 좀 헷갈리니까 검사를 치고 이 기호를 입력을 해주세요. 이 기호가 중괄호인가요? 맞죠? 중괄호. 이거는 이렇게 막대기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는 무슨 기호죠? 자, 이거에 대해 정확한 정식 이름에 대해 아시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네. 막대기 키는 Shift를 누르시고요. 엔터 위에 달러 표시 있는 거 있죠? 그거를 같이 누르시면 있습니다. 원 표시 혹은 달러 표시 위에 이 막대기 기호가 있거든요. 저희가 잘 안 쓰는 기호인데 이 기호를 입력을 해줘서 이렇게 입력하면 나 이제 표를 시작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클래스 드모 위키 테이블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엔터를 쳐서 닫아줍니다. 여기까지 해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나는 이제부터 위키 테이블을 만들겠다라는 의미고 그 중괄호 수직선 열고 다시 수직선 중괄호로 닫는 겁니다. 그 표의 영역을 표가 시작된다는 처음과 끝의 구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잘 오셨나요? 그 다음에 표에 머리행을 만들어 볼게요. 그 아까 저희 워크숍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에서는 이름이랑 관계 이게 바로 그 머리 줄에 해당되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입력해 주시냐면 이 여기와 여기 사이에 이렇게 입력하고 여기 위치에서 느낌표를 입력을 해주세요. 이게 머리글이라는 것을 정의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름이라고 입력을 하고 약간 트이는 거죠. 네, 한 칸 떼도 되고 안 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백을 인식을 하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칸과 칸 사이를 정의하는 것은 그 수직선을 두 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개를 입력을 하고 여기다가 관계 하면 지금 저희는 표에서 지금 머리 칸만 딱 만든 거예요. 이름과 관계랑. 그렇지. 한 단계만 더 업시켜줄까요?
정말 잘 보이네요. 네. 이제 머리줄 만들었으니까 내용 입력을 해야겠죠? 머리줄. 그 다음에 다음 줄로 가겠다라는 내용은 엔터를 치시고 다시 수직선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이게 기호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줄 하나가 끝났다 혹은 다른 줄이 시작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고 다시 엔터를 누른 다음에 아까 그 입력하셨던 내용 있죠? 이것들 입력을 하면 되는데 첫 번째 줄부터 이제 입력을 할게요. 첫 번째가 저는 김현 지도교수였어요. 김현과 밑에다가 바로 한 번 더 수직선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을 하고 김현 그 다음에 그 옆에까지는 지도교수. 또 한 줄이 끝났죠? 한 줄이 끝났기 때문에 또 다시 이거를 입력을 하고 다음 줄 시작을 할게요. 다시 수직선을 입력하고 아까 전에 그 내가 만난 사람들의 목록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머리글이라고 아까 이름과 관계를 느낌표 써서 머리글이라고 정의를 했죠. 그러니까 얘만 지금 딱 가운데 정렬에 약간 음영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굵은 글씨체로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네. 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뭘 해볼 거냐면 다시 편집으로 들어가서 각줄을 달아볼 거예요. 각줄을 어디에 달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나의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그걸 한번 각주로 달아볼게요. 각주를 다는 방법은 우선 각줄을 달고자 하는 그 단어의 끝에로 갑니다. 한글 이름이나 한자 이름을 좀 해서 풀이해주고 싶으신 분은 한자 이름 뒤에 가셔도 되고요. 한글 이름으로 이렇게 풀이해주고 싶은 분은 아무튼 그 이름 그 단어에 각줄을 붙이고 싶은 그 단어의 뒷부분을 커서로 옮겨서 이렇게 하시면 안 나오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새로 하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만들어둔 거인데 이거 이목하기 편한데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레프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첫 번째가 여는 태그예요. 나는 이제 각주를 시작하겠다 그 의미고요. 뒤에 있는 거 슬래시가 앞에 있는 건 나는 이제 각주를 끝내겠다라는 닫는 태그예요. 그래서 각주는 그럼 내용은 대체 어디에 입력하느냐 여기 사이에 입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주 최강입니다. 우주 최강입니다. 아니 이거 이름 뜻풀이 하는 거야. 내 이름이 부모님께서 무슨 의도로 지어주셨는지. 각주 우주 최강입니다. 지금 미녀는 보통 말로 하고 그래요? 미녀야. 여신. 뜻이 뭐예요? 똑바로 살라. 똑바로 여신.
이렇게 각주를 달고 싶은 거를 내용을 그 태그 사이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뭐 문서를 작성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서지 인용을 하고 하는 부분일 텐데요. 그 어떤 저자가 누구고, 책이 뭐고, 연도가 어디고, 연도가 뭐고, 발행 그 게재지가 어디고 하는 정보가 이제 여기 사이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일을 더 해줘야 되거든요. 각주를 만들 때 뭐냐면 저희 각주가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보통 이렇게 맨 끝에 각주해서 각주 목록이 쭉 뜨잖아요. 그 목록을 만들어주는 일을 할 건데 제일 뭐 그 하고 싶은 세 마디 끝에서 제일 끝으로 가셔서 단락을 지정을 해줍니다. 등호 2개 붙이시고 각주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런 태그를 입력을 해주세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지금은 하나밖에 안 달았지만 각주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든 레프 태그를 다른 것들을 다 모아서 이 각주라는 단락 밑에 바로 이 위치에다가 뿌려줘라 이런 의미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입력을 해주셔야 그 정확하게 그 각주의 위치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니까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을 한번 눌러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바로 옆에 자기가 달고자 하는 그 키워드 옆에 이런 식으로 조그마한 숫자 2000자의 형식의 그 숫자가 나타나고 쭉 밑에 가서 보면 각주에서 그 각주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지금 하나밖에 없지만 여러 개 다르면 여기에 쭉 각주 목록이 쭉 나오는 거죠. 네,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잘 나오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해야 할 게 아까 열심히 위키어를 통해서 링크를 타고 다녔듯이 이제 링크를 만들어줘야 돼요. 링크가 없는 문서는 얘는 고립된 문서라서 올 수도 없고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링크를 만들어 줄 건데 다시 편집을 눌러서 링크를 어디에 달 수 있을까 하고 봤더니 워크샵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의 지금 저희 여러분 그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거기다가 링크를 달아줄게요. 이 링크를 다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가로 2개를 그 키워드 양쪽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현이라고 했을 때는 그 앞에 대가로 여는 거, 뒤에 대가로 닫는 거 이렇게. 뭐 단어 하나하나를 대가로 쳐야 되네? 아닙니다. 그 묶음으로.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상대학교로 묶는 방법이 있고요. 경상대학교 한문학과로 전체를 묶는 방법이 있죠. 만약에 경상대학교 한문학과로 전체로 묶었으면은 경상대학교 한문학과라는 항목이 만들어지면 됩니다. 아까 전에 그 보스턴 사사건에서 떡볶이 갔을 때 권현수 씨가 대한민국의 요리로 갔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요리라는 게 하나의 표제어가 된 거죠. 그거가 지금 대가로 2개로 묶여졌던 거. 그런 구조였던 거죠. 이렇게 하시고 잠깐만. 네. 링크를 지금 김현 유이태 소설이는 여기 네. 우리끼리만 정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 한국학중앙연구원에다가 저 링크를 걸면 네. 그것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 한 번에 알려드릴까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소속 있죠. 소속에 이제 각
각자의 그 소속 기관을 아마 입력을 하셨을 텐데 여기 이 두 개를 입력했을 때는 같은 위키 내부의 그 문서 내에서의 연결을 할 때 대괄호 두 개로 사용을 하고 그게 아니라 외부의 연결 예를 들어서 네이버로 간다든지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을 간다든지 할 때는 대괄호를 하나씩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대괄호를 우선 여기까지만 열고 닫아주세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여기 사이에 그 외부로 가고자 하는 주소를 입력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는 www.aks.ac.kr이라는 링크로 가겠다라는 그 링크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한번 저장을 눌러서 확인을 해볼게요. 중간에 이렇게 편집하기 하다가 이렇게 계산하라고 하면은 네 하셔야 해요. 네. 지금 이렇게 하나 해서 링크하면은 네. 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거고 네. 여기 두 개를 쳐가지고 한국학중앙연구원 끄면 네. 위키 안에 있는 걸로 들어가는 거고 네. 그 위키 내부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 위키 문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부 링크고 네네네. 그래서 저장을 하면 우선 여기 아까 그 사람 이름부터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페이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파란 색깔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이 빨간 색깔은 아직 문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께서는 다들 그 이미 문서 다들 각자 만들고 있었으니까 그 다 파란색 링크가 떴을 텐데 제대로 뜨나요? 그래서 그 이름을 클릭을 하면 그 페이지로 가게 되는 거죠. 네, 동일한 그 위키에서 다른 문서 페이지로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을 하셨나요? 네. 네. 그 다음에 그 위에 아까 소속에다가 외부 링크를 달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1 해놓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뭐 한국학중앙연구원에는 링크도 없고 그리고 이거 좀 약간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링크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링크가 무슨 링크인지 그 링크에 라벨을 달아주는 거를 해볼게요. 다시 편집으로 들어가셔서 URL을 입력하신 URL 맨 끝에다가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르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이 URL에 라벨을 달아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이 뒤에 한국중앙연구원이 글씨가 여기로 네. 이렇게 하면은 이 주소를 연결을 할 건데 이 주소를 이런 식으로 이 글자로 표현을 해줘라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눌러서 저장해서 확인해 보시면 아까와의 딱 차이를 아실 거예요. 이렇게 됐죠. 아까 전에는 그냥 1 해놓고서 링크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아까 내가 지정해준 그 라벨 이름이 뜨면서 정확하게 이 링크가 어딘지 무슨 링크인지 그 이름이 뜨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살았어요. 아까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거는 산이 떨어져서
모르겠어. 하다가 다 잘 돼가고 있나요? 여기가 맞는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요. 이게 라벨 기능을 해가지고 로고에 이렇게 링크를 클릭하면은 적어주셨던 링크로 이동을 이거는 외부 링크로 같아요. 이제는 이거 나름 자기소개 페이지인데 내 사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진을 올리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어떻게 올리냐면 우선 로그인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시고 저희는 다 같이 아까 전에 로그인을 했죠. 그 다음에 왼쪽에 좌측에 도구라고 적혀 있는 거를 지금 접혀 있는데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열리거든요. 도구를 클릭해서 열어가지고 파일 올리기라는 페이지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파일을 올릴 수 있는 그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잘 들어오셨나요? 도구로 가서요, 좌측에 파일 올리기. 네, 여기서 이제 파일을 올리면 되는데요. 보시면 파일 선택이라는 칸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파일 선택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파일을 내 사진을 선택을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컴퓨터에 파일이 없어. 파일이 없는. 네, 그러면 빨리 급하게 한번 파일을 모아합니다. 파일을 뭐 그냥 구글에다가 뭐 아무거나 한번 해보죠. 파일을 뭐 좋아하는 사진 아무거나. 저 사진이요? 네,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열기를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내 거거든. 맞죠? 아 이거는 작업. 파일 선택을 눌러서 그 사진이 저장된 경로로 가신 다음에 파일을 선택을 해서 오픈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에 원본 파일 이름에서 파일 이름이 나오고 원본 파일 이름이 나오고 밑에 파일의 새 이름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파일을 내 문서에다가 표현하는 방식이 뭐냐면 먼저 이렇게 파일을 올려놓고 그 파일의 이름 있죠? 이름을 불러서 사용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막 이름에 특수 문자와 엄청나게 긴 이름이 있다고 했으면은 그걸 좀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파일의 새 이름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그 칸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거고요. 이 이름을 이따가 사용을 해야 되니까 기억하실 수 있는 분은 기억을 하시고 기억이 안 못하실 분은 복사를 해서
메모장에다가 붙여놓을게요. 왜냐면은 이거를 이따가 사용을 할 거거든요. 이 파일 이름을 내 문서에다가 입력을 해서 이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라고 말할 거기 때문에 이 파일 이름을 잠깐 저장을 해둘게요. 그 다음에 다 완료를 하셨으면 파일을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파일이 정상적으로 올라와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 어디로 가냐면 이 도구에 특수문서 목록이 있어요. 특수문서 목록으로 들어가셔서 쭉 이 위키의 설정과 약간 기타 기능과 관련된 목록이 쭉 나오는데 중간에 파일 관리가 있어요. 파일 관리에서 파일 목록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시면 지금 이 위키에 올라와 있는 파일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처음 검색했을 때와 달리 페이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 페이지로 들어가죠. 여기서 이제 파일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을 눌러주시고요. 네, 편집을 눌러주시고 파일을 사진은 기본 정보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정보 밑에다가 사진이라고 하시고 엔터를 쳐서 파일을 올릴 수 있는 그 구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대괄호 2개를 먼저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파일 콜론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우선 이게 지금 난 파일을 올리겠다라는 시작 문구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전에 따로 저장해둔 혹은 기억해둔 자신이 올리고 싶은 파일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 파일이 올라가는데요. 한번 저장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그 파일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막 그대로 들어가고 떡 이쁜 모양으로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네, 저 좀 얘기 말씀드리려고. 근데 사진이 너무 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거 크기를 이제 조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다시 편집으로 들어가서 그 파일 이름이 끝나는 끝부분, 그러니까 확장자까지 끝나는 끝 부분에다가 다시 수직선을 입력을 해주세요. 하나를.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제 옵션들을 여기서 쭉 입력을 하게 될 텐데요. 좀 작게 올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150픽셀, 200픽셀 정도로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200픽셀. 그러면은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기존에 사진이 되게 컸던 분들은 사진이 크기가 확 줄어서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편하게 그 썸네일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바로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썸네일이라고 그 사진의 크기 대신에 썸네일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출력이 되냐면 우측에 딱 붙어요. 그리고 크기가 작은 크기로 우측에 딱 붙어서 사진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눌러서 확인을 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누르면 그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보통 문서 편집할 때 그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 썸네일 기능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틀이 뭐냐면 지금 여기 위키백과의 경복궁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경복궁 막 이렇게 설명이 있고 그 오른쪽에 이렇게 약간 서식이 지정되어서 주요한 정보만 입력이 돼서 출력이 되는 부분이 있죠. 문화재 정보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일정한 서식과 일정한 형식으로 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인물 같은 경우는 정해진 정보가 딱 있잖아요. 뭐 이름, 성별, 생년월일 이런 식으로 정해진 항목들 있죠. 또 서지 정보도 그렇게 있을 수가 있죠. 책 이름, 그 다음에 출판 사항과 관련된 것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형식으로 정보를 관리하고 싶을 때 이때 틀을 많이 쓰거든요. 말 그대로 정해져 있는 틀이 있어서 그 틀을 갖다 불러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우선 틀을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틀 정의 페이지에는 어떤 식으로 제일 왼쪽에 있는 게 틀 정의 페이지의 내용을 복사해온 건데요. 이 틀의 전체적인 서식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출력하게 할 것인지, 그 라벨을 초록색으로 할 것인지, 빨간색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 셀의 높이를 크게 할 것인지, 적게 할 것인지, 글자 크기를 작게 할 것인지, 크게 할 것인지, 어떤 항목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틀이라는 페이지에다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정의를 해두면은 각자 그 정의된 틀을 불러와서 입력을 하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조금 어려워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잘 안 보일 테지만 그 중괄호 3개, 중괄호 3개거든요. 중괄호 3개가 양쪽에 있고 타이틀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캡션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타이틀이라고 있죠. 컨트리뷰터가 있죠. 데이트가 있죠. 스페셜이 있고 서브젝트가 있고 디스크립션이 있어요. 이렇게 한 부분이 뭐냐면 변수라는 것입니다. 변수라고 해서 이 부분을 그대로 타이틀 동일하게 가지고 와서 내가 만들고 싶은 페이지에는 이게 지금 나는 이 타이틀을 조선시대 표류노트 시각망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 컨트리뷰터를 연세대학교로 하겠다. 이렇게 쭉 이 변수값만 이렇게 가지고 와서 는 등호 입력을 해주고 그 값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럼 이게 나중에 어떻게 출력이 되는 거냐면 이 값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변하는 값인 거예요, 얘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고 요거를 기준으로 동일한 이거가 일치되는 항목의 값이 이렇게 들어가서 나중에 얘를 불러와서 여기서 지정된 서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페이지에는 정말 간단해요. 그 변수값만 입력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내부에는 저렇게 틀을 정의한 페이지가 이미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구체적으로 뭐 글자 크기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두고 나는 간편하게 그 변수값만 입력을 해서 이거를 서로 둘러와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를 아시고 뭐 앞으로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어떤 틀로서 관리된 정보, 흔히 말하는 약간 메타데이터로 관리된 정보들은 이렇게 틀로 관리를 하면은 이용을 하니까 위키백과 지금 경복궁 페이지에 편집에 들어가 보면 제 상단에 아까 봤던 거랑 동일한 모양의 얘네가 있죠? 지금 얘네는 문화재 정보라는 틀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문화재 정보는 이 틀은 어디에 정의되어 있느냐? 이렇게 틀 문화재 정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편집을 보면 여기 막 복잡하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그 형식을 다 정의를 해 놓은 거죠. 위키백과에 이런 틀이 되게 많아요. 뭐 그냥 인물 정보가 아니라 축구 선수만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틀, 엄청나게 많은 틀이 있기 때문에 뭐 물론 내가 내 필요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틀을 만들 수도 있지만 기존에 위키백과에 있는 틀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좀 너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틀을 어디다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까? 우리 자기소개 페이지에서 여기서 특정한 형식으로 다 정의를 할 수 있는 그 정보가 기본 정보가 될 것 같아요. 이 기본 정보는 이름, 한자, 영문, 소속, 전공, 그다음에 사진 이런 동일한 항목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걸 약간 명함 형태로 약간 출력을 해보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틀을 사용하게 될 건데요. 제가 미리 틀을 정의를 해놨어요.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검색에다가 틀을 찾는 방법은 틀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콜론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위키 내에서 정의된 틀의 목록이 쭉 뜨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는 참가자 정보라는 틀이니까 참가자 정보라는 틀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그 참가자 정보만을 위한 틀이 이렇게 미리 정의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그 위키백과 같은 데에서 틀 정의된 페이지를 보면요. 이렇게 출력되는 방식 보여주고 사용 방법에서 이거 그대로 갖다 복사해서 써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의 출력 방법 이렇게 예시가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미 제가 틀은 정의는 해놨으니까 여기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만 가지고 이 부분만 복사해서 각자의 페이지로 갈게요.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복사를 해서 자신의 페이지로 갈게요. 네, 가서 아까 전에 요거를 다 지우고 그 틀로 대체를 할 거예요. 편집으로 들어가셔서 기본 정보 밑에다가 좀 여유 있게 엔터 치시고 여기다가 아까 그 복사한 것을 붙여 넣을게요. 아직 안 지우시고 어차피 이 내용 보고 입력을 하셔야 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틀을 사용할 때는 이 중가로가 2개예요. 아까 문서 내부에서 링크 걸 때는 뭐였죠? 대가로가 2개였죠? 근데 틀을 사용할 때는 이 중가로 2개, 외부 링크 할 때는 대가로 1개, 그 다음에 파일 입력할 때도 대가로
중괄호 2개를 하고 대신 파일이라는 그 명칭을 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중괄호 2개를 열고 사용하고자 하는 틀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그 틀의 변수값을 하나하나씩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사진. 여기에서는 아까 전에 선생님들이 사용하셨던 그 사진 있죠? 그 사진에 이름을 그대로 다시 여기다가 이동해 주세요. 그 썸네일은 안 가지고 오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이미 아까 틀 정의 페이지에서 사진은 이 크기로 출력을 해주세요 라고 이미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선생님이 썸네일이라고 하지 않으셔도 아마 적정한 크기의 사진으로 편집이 돼서 올라갈 거예요. 여기다가 그 아까 전에 사용했던 그 파일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확장자까지 가지고 오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름을 입력을 해주세요. 아까 저희가 이름에다가 각주 달았잖아요. 그대로 갖고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영문도 그대로 갖고 오시고 한자 갖고 오시고 전공 가져오시고 소속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아까 소속에다가 외부 링크를 걸었죠? 그냥 그거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돼요. 네. 이렇게 다 입력을 하셨나요? 그럼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좀 약간 아까보단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이런 식의 이제 모든 선생님들의 다 기본 정보는 동일한 형식으로 다 이렇게 입력이 될 거예요. 만약에 저 색깔 너무 촌스러워서 안 되겠어요.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틀 정의 페이지에 가서 색깔을 바꿔요. 그럼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래서 이런 면에서 또 틀을 사용하는 게 있으니까. 다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었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보시도록 할게요.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분류라는 기능입니다. 이 분류가 되게 간단한데 제가 생각하는 정말 좋은 기능 중에 하나라고 위키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일 끝쪽으로 갈게요. 편집으로 들어가셔서 제일 끝에 네. 아까 경복궁 맞잖아요. 네. 경복궁에 툴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경복궁에 쓰여진 툴이 뭔지를 알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아까 전에 경복궁으로 이 경복궁이었죠 여기. 그럼 여기서 편집을 눌러요. 편집을 누르면 얘가 어떤 문법을 써서 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맨 처음 보니까 문화재 정보라는 틀을 사용을 했네요. 그러면은 이게 뭔지 궁금하다. 그럼 복사를 해서 틀을 검색할 때는 항상 앞에 틀이라는 걸 입력을 한 다음에 콜론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적두어를 틀이라는 걸 쓰는 거거든요. 한 다음에 여기다가 문화재 정보라는 거를 하면은 이 경복궁이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 정보라는 틀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 분류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마지막 페이지에다가 분류를 할 건데 이거는 이 문서 페이지가
어떠한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는지 그 그거를 이제 정의를 해주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인물이니까 남자 여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분류를 하는 방법은 대괄호 2개를 우선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분류라고 입력을 하시고 콜론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제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죠. 분류라고 하시고 내가 분류를 하고 싶은 그 분류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문서는 이 김바로는 남자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남자를 할게요. 하고 닫아줄게요. 여자이신 선생님은 여자로 입력을 해서 네. 그 다음에 또 뭘 분류를 할 수 있을까요? 김바로를 분류를 해주세요. 안 하겠습니다. 자, 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까요? 누구나 멋져. 그럼 기온으로 하죠. 자, 그다음에 또 뭘로 분류를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상위 분류라고 할 수 있는 인물로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또 뭐 할 수 있을까요? 국적. 네? 대한민국. 국적이죠. 그쵸. 대한민국. 그 다음에 저희가 좀 나누어질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학교. 학교를 한번 해볼까요? 소속으로 한번 해보죠. 근데 만약에 한국학중앙연구원까지만 하면은 약간 조금 의미가 애매모호해져요. 그러니까 김바로가 한국학중앙연구원 중에 하나가 되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뭐 학생이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우선 해보겠습니다. 하고 저장을 하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하단에 이렇게 분류가 쭉 떠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자 페이지로 갈게요. 그러면 지금 남자 페이지를 입력하신 모든 그 문서가 쭉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인덱스가 되는 거거든요. 되게 유용한 기능이에요. 기온, 기온도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인물 다 들어왔겠죠. 대한민국 다 들어왔을 테고, 한국학중앙연구원 학생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학생이 갑자기 늘었네요. 이렇게 분류를 하면은 그 분류에 따라서 저절로 인덱스가 되는 거. 또 분류를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관리 시스템 보면은 하나의 분류 체계로 넣어야 한다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정해진 분류 체계가 딱 입력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아까 봤듯이 이 하나의 문서를 정말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유용한 기능이라는 거. 네. 그게 뭐냐면 1980년대 흥행한 영화의 포스터가 붙여져 있는 카드예요. 그 뒤에는 그 영화에 대한 간략한 메타 정보가 적혀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기획을 했을 때 이 카드에 있는 그 정보들을 입력을 하는 거를 기획을 했었는데 직접 이 영화 정보 여기
위키의 첫 대문에서 이 목차의 결과물 있죠? 여기에 1980년대 흥행 영화 정보 위키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 페이지로 가보시면 지금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사진도 올려보고 그 뒤에 있는 영화가 가지고 있는 메타 정보를 올려보는 거를 하려고 했는데요. 소개만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페이지에 보면은 다 파란색 페이지죠. 파란색 링크죠. 이거는 이미 문서가 만들어졌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1번 빼고 아무거나 딱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그 정보가 여기 뒤에 있는 이 메타 정보들이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직접 저희가 아까 전에 배웠던 문법을 적용을 해서 제가 이제 1번을 시범으로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는 그거를 기획을 했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딱 여기 보니까 뭘 쓴 것 같아요? 어떤 기능을 쓴 것 같나요? 제일 먼저 오른쪽에 보시면 틀을 썼죠? 틀을 쓰고 틀에 사진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떤 간단한 목록도 만들었고 마지막에 평점가 한 줄평 해가지고 그 표도 있어요. 이제 이거를 만들어 보는 걸 했었는데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틀을 또 제가 이미 정의를 해놨어요.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틀 검색할 때 틀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콜론 입력하시고 영화 정보 이렇게 뜰 거예요. 한번 그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영화 정보라는 틀을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 그 페이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시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만 카피를 해서 그 각자가 선택하신 그 카드의 페이지로 가서 이제 여기를 그 정보를 적용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지랑 캡션 부분만 제외하고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해서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고요. 이게 사실은 이것만 해도 한 3시간을 잡고 해야 할 일인데 네, 좀 빨리 하려고 테스트도 미리 넣어놓고 그랬는데 네.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 여기 흥행영화 정보 위키 페이지 실습 개요에도 정리를 해두었고 그 다음에 나눠드린 그 자료집에도 어떠한 기능을 적용하면 좋을지 정리를 해두었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3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